자, 여러분들 오늘따라 뭔가 좀 더 기분이 없는 것 같아. 다들 괜찮아요? 아니요. 왜요? 이런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와서? 넌안 갔다 왔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면 많이 힘드세요? 네? 학교에서 여러분 뭘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종합과 통합과 과목이 힘들어. 그럴 수 있고 선생님. 선생님이 힘들어? 못 자서 힘들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다 목소리가 나긋나긋 하셔가지고 아, 이게 맞아. 졸라 자꾸 캠을 계속 켜놓으라는 게 힘들어요. 아, 캠을 켜놔라. 그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뭐 피곤하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관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 밤에 내가 정말로 일정한 스케줄로 잠을 잘 잤냐? 아마 그것도 아닐 거야. 또 누워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지나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자기 관리를 하세요. 알겠죠? 다음 장 볼게요. 자, 어쨌든 자, 이번 유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대입 문제, 단순 대입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대입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3번. 자, 요게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조건 관련 문제가 또 아주 핫해요. 예를 들어, 자, 51번에 자, 얘는 풀지는 않을 건데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 이 독소수가 순호수가 되도록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지를 아셔가지고 조건들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랜만에 복습도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순호수가 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사마이.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마이? 뭐 이런 거? 그럼 자, 순호수라는 거는 특징이 뭐예요?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 그치? 없다라는 말은 0이 돼야겠지. 이런 것들 기억나?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보통 제가 기본꼴이 A 플러스 BI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서 출발해서 누가 0인지 뭐 그런 걸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먼저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아마 실수 파트가 0이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걸 찾으시면 되겠지.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그 B는 0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B까지 0 되면 순환수인가요? 그건 뭐예요? 실수. 그건 0이죠, 실수.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체크를 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인데, 자, 52번이요. 자, 얘는 좀 심플하니까, 자, 52번부터 풀어볼게요. 확인 다 했죠? 내일 투정할 거야. 오다서. 자, 52번 풀어볼게요.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파트는 시험 문제 많아야 한 2개? 한 2~3개? 아, 모르겠다. 더 나올 수도 있고. 한 2~3개 예상하는데 좀 근데 나올 뻔해요. 특히 이 조건은 유명한 문제야. 자, 또 오늘은 저희 혈례까지 할게요. 혈례까지. 자, 문제 번호를 치면 73번까지만 할게요. 혈례까지. 그러니까 막상 몇 문제 안 돼.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 그러니까 이 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의 안 되세요? 아직? 이 책이 별로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약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스토리 들어보면 좀 뭔가 모의고사라는 거 모아놔가지고 뭔가 대박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1등급 문제 거기는 어려운 게 맞고요. 그건 1등급이잖아. 나머지는 좀 쉽게 느껴지길 바래. 그래야 이제 성적이 나올 거야 이번 시험에. 그리고 안 되는 문제는 2번, 3번, 100번 풀어보시라고요. 보통 보면 몇 번 안 풀어봐. 그러면 안 되는데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의고사가 4시에 포함 포함 안 되죠. 모의고사는 수능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보통 한 2학년 여름부터는 이제 나름 준비를 또 해야 돼.
모의고사도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잖아. 그냥 지금부터 배우는 수학 내용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왜 시험 범위가 전범위예요. 알겠지? 자,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아마 위의 문제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자리가 G가 아니라 G 제곱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G 제곱을 묻는 문제가 또 많이 나와. 알겠지?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어쩌면 뭐 위에 써있지만 필기를 보자면 원래 이 조건 관련 문제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혼자서. 자, 한번 제가 그럼 위에 써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서 가볼게요. 자, 일단 복소수 보통 앞으로 G라고 많이 쓸 겁니다. 자, 이 G는요. 자, 보통 이제 이게 어쩌면 다음 시간에 유형 문제 전략 좀 하는데 보통 A 플러스 BI라고 많이 둡니다. 요런 꼴이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이 복소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아요. 뭐랑 뭐가 있지?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웠던 게 실수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 밑에 보시면 허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 문제가 탄생이 된다고요. 이해돼? 자, 지선아, 그럼 실수가 되려면 A,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선이가 A는 0이 아니고라고 했잖아. 자, A 0 되면 안 되나? 사실 A는 0이 돼도 됩니다. 사실 A가 0이면 0 실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되는 조건에 여기서 B만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B만 사라지면 A는 뭐든 실수입니다. 맞아? 그럼 자, 허수가 되려면 상대가 누가 살아있어요? B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도 이해해서 혼자 흰 종이에 쭉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허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아주 순수한 허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허수가 아닌 뭐 허수라고 쓸까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마치 과거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야. 그치? 그리고 순허수가 되려면 주영아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되게? 여기서 원래 B만 살아있으면 허수거든. 이게 되려면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A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어쩌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건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순허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순허수가 아니려면 A가 살아있으면 되겠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발전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끔 뭐가 나오죠? 이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에 관한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 바로 밑에다가 그걸 싹 정리해볼게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에서처럼 제곱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어렵지 않아. 빨간 색깔 써볼게요. 여러분 실수는요. 실수는 제곱하면 뭐예요? 실수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냥 자, 요 허수는요. 요거 둘 중 하나니까 요 안으로 가볼게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뭐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실수 맞아?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무슨 실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음의 실수인 거 아시겠어요? 이해돼? 사실은 예시를 들어봐. 3i 제곱해봐. 음의 실수가 나와요. 항상 i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요. 제곱하면 뭐 나오게? 여러분 얘를 제곱하면 그냥 허수 안 나와요. 그럼 순허수가 아닌 이런 것들은요. 제곱하시면 그냥 허수가 나와요. 사실. 그렇지? 자, 이거를 이해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문제는요. 뭐를 물어봤다? 제곱했더니 뭐가?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소수가 실수면 제곱해도 실수지. 즉, 요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허수도 제곱하면 실수죠. 요거 두 개 묻는 문제를 보시셔야 돼요. 다시. 이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결국 G 제곱은 저희가 실제로 제곱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G로 바꿔줘야 돼요. 즉, 제곱했을 때 실수란 말은 G 입장에서는 G가 실수이던가 또는 G가 순허수란 얘기 맞아요. 결국 이제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면 역시나 그거는 3류야. 제곱을 해서 풀면 그 3류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컨셉이 제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좀 고찰해서 주의 입장에서 뭔지를 알아보는 이해돼? 이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요게 맞다면 주의가 실수란 말은 얘가 살아있고 얘가 주관이거든. 아, 여러분 얘가 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만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 뒤에 친구가 0이라고 두시면 A 값 2개 나오겠죠. 이렇게 2개가 나오고 G가 순호수일 때는요. 자, 순호수일 때는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0 되는 거니까 A는 3. 정답이 이렇게 3개입니다. 이 문제는.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해보세요. 특히 G 제곱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느낌아, 가끔 이게 더 어려워지면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더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누구 말하는 거다? 순호수입니다. 음의 실수. 사실 이게 여러분들 위에 가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위에 가서 여기가 밑줄 그어볼래? 여기 2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 2개. 근데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곱했을 때 실수란 말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란 말은 순호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 4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 소위 같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같다.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도 우리 상식과 맞아요. 정리부터 쭉 가신 다음에 실수끼리 같고 허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관련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58번입니다. 여기는 뭐 좀 뻔해서 그냥 하나 정도만 해볼게요. 뭐 같다 문제라고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좀 내용들이 참 많이 빠졌는데 옛날에 뭐 행렬 이런 것도 배우고 몇 개 배운 게 있어. 옛날에. 근데 갔다가 막 이상한 것도 있어. 근데 여기는 우리 상식과 맞다. 그냥 같게 만들어 보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자, 항상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써봐. 여러분들. 같다 문제. 사실 같다가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미 당연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 같다라는 게 원래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요. 뭐가 같은 건지. 자, 오늘 켤레까지 할게요. 느낌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풀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실수 x, y. 자,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x, y가 다르대요. 그리고 실수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친구랑 같다라고 써있잖아. 그치? 자, 일단 원래 이 같다 문제는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양쪽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비교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숫자끼리 i끼리 묶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면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끼리 같고 허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다시 왼쪽에서는 실수가 이거고요. 오른쪽은 순허수니까 실수가 0이겠죠. 얘랑 왼쪽에 있는 허수 파트랑 오른쪽에 있는 얘랑 같아야겠죠.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자면 밑에 거 이항하고 싶죠. xy는 3됩니다. 이 식을 쓸 거고 위에를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얘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놀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자 인수분 해볼까요? 될 것 같은데 자 항이 4개인데요. 공통인수 없고요. 짝짓기 둘둘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 최대한 동원해 줘야 돼. 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는요, 자 요거 2개 공통인수니까 또 할 말 있네요. 자 묶어주시면 이렇게 인수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는 0 해보시면 이렇게 2가지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거일 수 있고 이거일 수 있는데 자 요거 성중아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왜? 자 첫 번째 문장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다르다는 게 힌트가 됩니다. 이거는 가면 안 돼요. 이거 같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다? 얘를 이항해 보시면 우리한테 더하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하기 알고 곱하기 하면 자, 검색 되시나요? 이거 변형식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꽤 괜찮은 문제예요. 같다도 물어보고 인수분해 물어보고 변형식까지 셋 다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나왔던 편인데 요즘 트렌드는 요즘 학교 시험에 이 정도는 그냥 좀 평이하게 나와요. 그냥 뭐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변형식에 대입해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안 풀린다면 뭔가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든 변형식을 덜 외웠든 뭐 그런 식이겠죠. 알겠지?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정리한 다음에 실수끼리 같다, 허수끼리 같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편례 관련 내용이 총 3개 유형이 나와요. 유형 5번, 유형 2번, 유형 7번. 저는 남은 시간에 편례에 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유형 5번은 좀 쉽습니다. 자 굳이 필기하자면 유형 5번은요 편례를 처음 들어가는 도입부라서 어쩌면 단순 요 유형 5번은 단순 그냥 뜻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요 기호가 뭔지 아는지 편례 구에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봐봐 60번 이런 게 나온다고. 저거의 편례가 저거래요. 그럼 뭐야 이게? 그러니까 편례가 뭔지 아냐는 거야. 유형 5번은. 그래서 얘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절대로 단독으로 안 나와요. 앞서 배운 사칙 연산과 다 섞여서 나올 거예요. 섞여서. 그래도 하나 해보자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없네요. 여기는. 하나 해볼까? 그래 65번 해봐. 준비한 게 없는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진짜요. 그만큼 그냥 편례가 뭔지 아는지 편례 기호를 알고 있는지만 단순히 묻고 있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서준아. 자, 다음 장이요. 편례. 그러니까 신발처럼 그런 거야. 어떤 게 있으면 항상 자기 파트너가 있어요. 사실 중3 때면 무리수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1 플러스 3, 1 빼기 3 그런 건데 그때는 기호는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기호가 좀 돼요. 편례는 기호가. 유형 5번에는 편례 관련 끝 기호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수요일날 꼭 틀린 거 확인할 거야. 그날은 다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쉽죠? 자, 요거 희수야. 정답 몇 번 나왔어요? 4번. 뭐 얘는요, 그냥 단순해요. G가 이건데, 자, G. 자, 읽으실 때 여러분들 요게 이제 바코드 할 때 보통 바라고 안 읽어요. G바. G바. 그래서 G바는 여기다가 켤레를 취하라는 기호입니다. 여기 켤레를 구해라. 라는 기호고, 자, 켤레는 주의하세요. 사실 뒤에가 아니라 허수의 보가 바뀌는 거예요. 1 빼기 아예.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요. 막 이렇게 주면 돼. 이렇게 막 이렇게 주면요. 여러분들이 살짝 속을 수가 있어요. 같은 문제. 이해하시겠죠? 다시. 여러분들 뒤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얘를 여기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2i분의 분모 분자의 i를 곱하면 돼요. 유리화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무리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분의 i. 4번 되겠죠. 자, 유형 6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켤레는 이번 시험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보통 6번 아니면 7번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6번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6번 보시면 자, 유형 5번에 뭐라고요? 기본적인 뜻, 기호, 용어였잖아. 이제는 당연히 성질이 나올 차례예요. 얘가 되는 게 뭔데? 자, 그 성질을 한번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필기해 볼래요? 여러분 얘는요 사실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돼.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 보통 제가 이해할 때 좀 도움받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할 때 여기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여러분들이 쥐를요 쉬운 거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거라고 두고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다 당연한 말들 써놓은 거야. 자, 한번 제가 요 예시로 한번 볼까요? 사실은. 자, 1번 성질은 뭐냐면 자, 켤레랑 원래 거를 더하면 자, 그럼 켤레, 자, 요거의 켤레가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자, 이거 2개 더하면 동현아 얼마 나와? 자, 2개는 얼마 나와요? 2 나오지. 여러분 당연히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히 실수예요. 어차피 켤레를 더하면 켤레가 날라가. 아이가 날라가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거랑 켤레를 곱한 것도 실수야. 여러분들이 유리화할 때 이거 많이 보잖아요. 얘네들을 곱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어쩌면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 2개긴 해요. 굳이 구분하면 이게 좀 중요해. 요게. 위에 2개는 사실 그냥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라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자, 밑에 거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래랑 켤레는 같을 수가 없지. 여러분 당연히 못 같은데 같을 때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G가 뭘까요? 그럼 G가 실수란 말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G가 실수일 때만이 켤레랑 G가 똑같아요. I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달라. 이해돼? 어차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왜 별표인지 말해줄게요. 가끔 문제 이런 게 나와. 자, 보세요. 이게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G가 있는데 요게 되는 G가 있대요. 그 말은 G가 뭐란 얘기일까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별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까 우리 앞장에 그런 문제 봤잖아. G가 실수더라. G가 스노스 그 문제 있지. 그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와요. 실수란 말, 스노스란 말 그냥 안 줍니다. 이렇게 줘요. 이해돼? 다시 여러분들이 앞장에 자 저만 갈게요. 우리 아까 앞장에 이런 문제 봤잖아. 어디 있냐? 이런 문제 봤지. 이 문제가 더 발전되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스노스란 말 대신에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성질 4번째 봐보세요. 스노스란 말 대신에 같은 말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어떤 G가 있는데 이게 되는 G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이게 G가 스노스란 얘기구나로 해석이 돼야 돼요. 즉 이 문제랑 저라면요. 이 문제랑 제가 섞어서 시험도 만듭니다. 100%예요. 그러면 2개 넣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요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줘야 돼. 3번, 4번.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한번 가보자면 자 3번이 어쨌든 당연한 얘기고요.
4번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야. G랑 G바의 편례랑 같아버리면요. 자, 여러분들 원래 G랑 G바는 허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 아시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허수의 부호가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같단 말은 뭐야? 결국 순허수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관계 자체가. 사실 0 깍두기야.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순허수를 보통 줄 때 이렇게 준다고요. 이해돼? 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별표입니다. 이거 두 개는 좀 기억해 줘야 돼. 간접적인 표현으로 써드릴게요.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에 68번 문제 봐봐. 자, 여러분들이 방학 때 기억나세요? 이런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제 기억에 그때 방학 때 질문 나오고 좀 이런 게 많았어요. 뭐 다음 좀 기억나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68번 읽어볼게요. 풀어보세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풀이가 한계는 아니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조건들을 이해해서 풀어보세요. 자, 68번입니다. 자, 69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이 문제 설명을 잘 듣고 꼭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맞추세요. 이거 시험 대상입니다. 우리 풀어봤어? 네. 빨리 풀려고. 속도를 충분해. 정확히 풀어보자. 자, 한번 한 2분 드렸거든.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번일까요? 4번? 그 말에 니은 안 되고 4번? 혹시 다른 애 있죠? 4번?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주찬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처음 도입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한번 끈을 읽어볼 건데 혹시 여러분 어디서 제가 끊을 것 같아요? 필수. 맞아요. 저는 한번 끊을 건데 자,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걸 그냥 구경하지 마. 너네 거로 만드세요. 자, 저라면 일단 읽어볼게. 자, 복소수 G가 요거에 대해서 라고 나왔지. 사실 요게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안 하기로 했는데 유형 8번 가보시면 유형 8번에 원래 전략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발전되면요 이거를 안 주면 돼요. 처음. 그냥 복소수 G라고 주면 조금 더 발전된 이유야. 원래 이렇게 둘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둘 줄 아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제는 친절하게 G가 A 더하기 BI라고 줬습니다. 근데 체크할 거는 A, B가 0이 아니래요. 이런 것도 써있지만 이렇게 하면 더 쓰면 나쁘지 않아. 잘 안 보이잖아 뭔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뭐뭐 1대 자, 요 친구가 실수를 해요. 그럼 알겠지. 요 조건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니까 이 조건이
어쩌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할 게 뭐밖에 없냐면 이거 대입할 것밖에 없어요. 대입해 볼게요. G 자리에 A 더하기 BI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요 식 한번 쫙 놀아보겠습니다. 놀아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자, 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실수끼리 모으고 허수끼리 모으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항상 정리를 생활해야 돼. 복소수 파트는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실수끼리 모으고 허수끼리 모으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요게 실수가 되었다. 근데 앞에 문제죠. 그 앞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사실 여기는요 여러 가지 다 섞을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다 한 문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 개밖에 안 돼. 시험 보세요. 알겠지? 자, 이제 실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죽어야 돼요. 사실 얘만 죽으면 돼요. 그렇지? 얘가 살아있으면 절대 실수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얘를 없앨 건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지? 그리고 는0 해보시면 자, 왼쪽에서는 b가 0 또는 오른쪽에서 요건데 자, 왼쪽은 안 되지. 왜? 요 조건 때문에. 그렇지? 자, 왼쪽은 안 됩니다. 즉 a가 2분의 1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그럼 사실은요 얘가 왜 나왔다? 이 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자, 요거 하나 딱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원래 있던 a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B는요. B는 모르죠. 그러니까 B는 저희가 좀 아는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B는. B 쪽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A는 확실하게 2분의 1이 돼야 돼. 저를 이해했어요? 자, 이제 내려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 G제곱 빼기 G가 실수며 G제곱 빼기 G반은 실수이다. 자, 질문. 이 문제 풀 때 굳이 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아마 대입한 친구는 그만큼 시간이 오버되는 거야. 그 친구는. 왜? G가 실수면 상식이라고요. 이 친구의 편례도 실수입니다. 이해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막 단축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입도 물론 하지만 할 때는 하더라도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얘는 상식이야. 위에 있는 성질 1번입니다. 1번. 어쨌든. 자, 니은 두 개를 더한 게 1이다. 이제 이 문제에서 얘를 써면 되겠네. 그렇지? 자, 두 개를 더해 볼 건데 자, 원래 있던 친구랑 켤레를 더하라고 했잖아요. 자, 켤레를 더하시면 b가 사라지면서 1 나오죠. 저 니은 맞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자, g랑 켤레를 곱하래요. 자, 얘랑 켤레를 곱해보시면요. 이거 암산되시죠? 4분의 1 더하기 b제곱 나오거든. 자, 얘는 4분의 1보다 크나요, 여러분들? 자, 큰 거 맞나? 자, 큰 거 맞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왜 그러냐면 실수가 있는 상식입니다. 잘 보세요. b가 여러분 지금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수는 한 가지 상식이 있는데 제곱하면 0 이상인 거 다들 아시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인데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돼요. 그렇지? 요게 되는데 자, 요 모양 실제로 양쪽에 4분의 1 곱하면 요 모양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는 식이에요. 되는 식. 그래서 뒤로 또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잘 들으세요. 자, 시험에 꼭 맞춰. 별것도 아니에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69번도 두 번째 문장에 조건한 게 있잖아. 저 조건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다 꺼내오세요. 일단 꺼내오신 다음에 그 조건만 가지고 되는 걸 옳은 거야. 근데 그거 이외에 예외가 존재한다. 옳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다음 장반.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유형 7번도 별표 하나 칠까요? 요거 사실은 6번, 7번이 중요해요. 켤레는 단순하게 켤레를 구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건 미래가 혼자 세봐. 별건 아닌데요. 자, 7번입니다. 자, 이 성질은 이제 좀 중요한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들도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만든 거라 써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것들은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사실 얘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해야 돼. 다시 얘는 여러분 사실은요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해야 돼?
이게 문제에 뭐 적용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적용되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이 문제는요, 사실상 계산 문제랑 연동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 문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나 볼게요. 자, 1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걸 처음 보면 이게 쓰는 게 무슨 차이인지 공부를 하는데, 자, 1번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거의 다 갑니다. 자, 1번은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사실은 저 성질들 이해하고 싶잖아. 또 예를 들어봐. 별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A를 1 더하기 2i, B를 2 더하기 3i로 적어볼게요. 자, 1번의 왼쪽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순서상의 차이인데, 왼쪽은요. 더하기를 먼저 했어요? 켤레를 먼저 했어요? 더하기를 먼저 하고 켤레 온 거 맞아요? 그치. 자, 오른쪽은 각각 켤레를 먼저 걸고 더하는 거지. 이게 과연 같냐는 거야.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상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오늘 두 개 더하시면요. 더하시면 3 플러스 5i지. 여기다가 켤레를 걸어보시면요. 요거 나오죠? 얘랑 각각의 켤레를 거신 다음에 각각의 켤레를 걸어보시면 1 빼기 2i, 2 빼기 3i인데 얘네를 더한 거랑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이게 같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2번 빼기를 먼저 하고 켤레를 거나 켤레를 건 다음 빼나 똑같다는 거 사실은요. 이게 사칙 연산이 다 하게 가능해요. 이해돼? 그리고 자, 5번은 사실은 대빵 당연한 얘기잖아. 여러분들 켤레를 2번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켤레를 2번 걸면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되겠지. 뭐 바꿨다 바꾸는 거잖아. 뭐 그 말 써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로 바뀌냐고 사실은. 자,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써먹는 방식은요. 자, 관련 문제를 볼까요? 예를 들어 73번 같은 거요. 요번 책이 좀 아쉬운 게 지난 방학 교재는 요게 좀 요런 걸 써먹는 게 확 느낌이 오게끔 만들어줬는데 이번 문제는 그나마 73번 정도가 이 성질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좀 알려주는 문제예요.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려볼게요. 자, 사실 나머지는 그냥 뭐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 이제 요 문제만큼은 물론 얘도 그냥 대입은 되겠지. 근데 매번 말하지만 그냥 대입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할 게 많잖아. 출제 의도를 한번 이 문제로 설명드려볼게요. 저 성질은 이렇게 써먹어야 돼. 숙제는 시위 3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켤레가 좀 중요해요. 켤레가 중요합니다. 즉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켤레 관련 시험도 한번 봐볼게요.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오늘 또 나오네요. 사실 단순하게 보면 뭔가 대입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그냥 대입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지? 그럼 뭐다? 뭔가 의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식개념이 많다고. 근데 이번 문제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뭐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저거 뭐 되는 줄 아세요? 인수분해 되는 거 아세요? 너네들은 또 고정관념 다 살펴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자, 한 4개짜리 표에 보시면 짝짓기거든. 두 개 잘 묶으시면 할 말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방학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묶자? 뭐 얘는 예쁘네요. 이렇게 2개씩 묶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도입분의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공통이니까 이렇게 할 말이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서 사실 이쯤 돼서 대입하면 괜찮긴 해. 문제 사실 대입하면 예뻐집니다. 근데 이 문제에 이제 약간 성질이 약간 이런 식인데 약간 애매하긴 해. 사실 이 문제가 더 재밌어질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보여? 자, 보세요. 자, 저 성질은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지. 켤레 더한 거 뭐야? 맞아? 근데 얘랑 여러분들 같은 게 뭐라고요? 자, 그럼 얘랑 같은 게 뭐라고요? 먼저 더하고 켤레도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써요. 이런 느낌. 사실 좀 요번도 아쉽긴 한데 뭔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써요. 즉 저 성질들은 뭐 어떻게 외우냐면 이 켤레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체, 이렇게 켤레 두 개를 쭉 합치거나 혹은 반대로 켤레 두 개를 이렇게 부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용도로 쓰이면서 막 간단히 되는 식으로 많이 써요. 보통. 근데 이번 숙제는 사실 이거를 느끼기에는 좀 아쉬워. 문제가 그냥 대입해도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해돼요? 저 성질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 켤레를 합치거나 하나로 쫙 합치거나 혹은 합쳐진 걸 이렇게 분리해서 막 쪼개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이런 느낌의 쓰임새를 사실 조금 아쉽지만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오세요. 알겠죠? 저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73번까지 풀어오시기 바래요. 안녕.